종목은요, 대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,800원, 비중은 30%입니다.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라고 질문을 오셨는데, 지금 보니까 소폭의 약세 분위기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에는 좀 손실권에 위치하고 계시고, 최근에 1,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고점 부근까지는 회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.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전문가님 대창입니다. 이 종목 비중도 좀 많으시고 손실도 현재 구간에 있으신 편인데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? 네, 대창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형 주입니다. 우리가 흔한 테마주들 있잖아요. 특히 금속이라든지 비철 금속들이 테마의 한 중간에 있을 때 자주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. 이거 외워두시면 좋은데 서남, 서원, 대창 이런 종목들입니다. 그럼 문득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? 초전도체입니다. 초전도체가 하나의 테마로서 시장을 좀 지배했던 기간들이 있었죠. 그럴 때 좀 집중을 받았던 기업이고, 이와 더불어서 비철금속 라인이라고 하면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에도 비슷한 모멘텀을 띄었습니다만, 사실 제가 이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적과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. 초전도체가 올라가든 초전도체가 이슈가 되든 안 되든 대창이랑 사실 아무 상관없고요.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뭐 마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1, 2분기 실적을 까고 보니까 별거 없었습니다.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전형적인 테마주입니다.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,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지금 이 1,800원. 이 비중이 30% 정도 되는데, 이거를 이 윗단계에서 샀어도 사실 이상한 겁니다.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가지고 평단을 중간의 값에 맞췄어도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이게 많이 내려왔네 잡아볼까 하고 잡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우리가 테마주를 다룰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자신 있는 트레이더예요 라고 하지는 웬만하면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테마주들은 실적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뭐가 있냐면, 우리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이 대창이 실적주예요. 잡았어요. 빠집니다. 근데 반등이 또 나와요.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. 이래서 우리의 실수를 어느 정도 커버업을 할 수 있다고 할까요? 이런 게 좀 가능한데, 완전 전적인 테마주들은 뭐가 문제냐면, 보세요. 슈팅이 나옵니다. 제자리로 와요. 슈팅이 나와요. 제자리로 옵니다. 그러면 이만한 변동성을 견뎌내야 돼요. 전문가님, 그러면 또 다음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? 그걸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또 초전도체 테마가 부각을 받을지, 또 구리 테마가 부각을 받을지, 또는 비철금속류가 또 부각을 받을지, 이거는 예측의 범주가 아니에요. 운의 요소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저는 이런 방식의 투자를 웬만하면 지양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, 일단 비중이 사실 적지 않은 비중이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. 제가 지금부터는 좀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런 종목 하지 않으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, 대응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첫 번째 좀 기다려야 됩니다. 어떤 기다림이냐면 이 거래가 좀 들어와 줘야 돼요. 그래야 뭐가 있냐,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발생합니다. 예를 들면 제가 동그라미 쳤던 이런 구간들 있죠. 똑같이 밀렸던 자리들이에요. 밀렸다가도 이런 반등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반등, 이게 나올 때 저는 손실폭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걸 기대하는 건 어떨까요? 상한가까지 가면서 다음날 갭상승도 만들어주고, 이건 저는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, 이걸 더 차트를 늘려서 보잖아요. 더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잡았다고 봅시다. 그럼 이때가 2011년이에요. 2019년 돼서 그 가격 줍니다. 이게 가능해 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럼 우리가 기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이 주식 투자의 사실상 본질에 가장 근접한 사고방식이 될 건데,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 발생해야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적은 비중도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, 얘가 완전히 전적으로 막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돌아서고 막 이런 거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종목이거든요. 다만 테마가 발생하고 기술적인 반등뷰가 나오는 거는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. 다만 그 폭 자체를 이렇게 큰 폭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폭 정도 기대하는 게 좋아 보이고, 저는 그 가격대가
이게 움직였다라면 1,500원 정도 되는 구간을 상단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거예요. 단기 박스 대응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이 자리부터 해서 지금 하락했던 최근 하락까지 해서 단기 박스로 놓고 단기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자. 그리고 이건 웬만하면은 제가 비중을 일부러 분할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대창 같은 종목들은 그냥 정리해버리는 게 좋아요. 그게 훨씬 속 편하실 겁니다.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합시다. 그리고 1,500원은 엄청 오래 기다릴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. 2,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투자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드렸던 유의사항이라든지 대응 방법을 각각 별개로 놓고 판단하시기를 바라봅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진단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. 1,800원까지 오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1,500원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. 이 종목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얘기만 나온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의 의견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